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2 문제풀이입니다. 기존에 물리학2는 이론 설명도 영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모의고사만이라도 문제풀이를 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지난 4월에 실시된 4월 21일인가요? 14일인가요? 실시된 거죠? 수요일날 실시된 모의고사 물리학2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XY 평면에서 원점 O에 놓인 물체의 크기가 각각 10N인 두 힘만이 XY 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한답니다. 그랬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문제지요. 벡터의 합성법입니다. 여기 10N이고요. 그 다음에 XY축이라고 그랬어요. XY. 그럼 여기가 90도죠. 그런데 Y축으로부터 30도 기울어진 10N짜리가 있대요. 30도예요. 자, 그럼 이거는요. 두 힘의 합성법. 일반적인 합성법은 어떻게 나오죠? 합력의 제곱은 F1제곱 더하기 F2제곱 이렇게 나오죠? 10의 제곱 더하기 또 1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F1, F2 10 곱하기 10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 왜요? 요 사이각이 120이죠? 90에다 30 더하니까. 자, 이거 하면은요 100 하면은 200이에요. 200 더하기 200 곱하기 코사인 120도예요. 코사인 120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그러면 200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약분돼서 100 나오죠. 마이너스 100 나오죠. 200 하면은 200이니까 여기 200에다가 빼기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러면 100 나옵니다. 따라서 합력의 크기는 얼마란 얘기예요? 10N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자, 2번이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물체가 실에 연결되어 정지해 있답니다. 실에 연결돼서 정지해 있어요. 알짜 힘 얼마죠? 0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질량 M짜리. 여기 실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세타고요. 그러면 이 물체에는요, 내려오려는 힘이 있어요. 그걸 F라고 해봅시다. 이 F는요, mg sin 세타 나와요.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mg 있고, 요 F는 내려오려고 하는 힘은 mg sin 세타로 나오죠. sin 세타. 그렇죠? 그 다음에 실이 잡아당기는 거 장력. 또 뭐 있어요? 수직항력 있죠. 그 다음에 빗면을 누르는 힘 있죠. 이거와 요거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하고 물었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맞았죠?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정지 상태니까 F, 알짜 힘은 0입니다. 니은,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보다 크다.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요거죠? 실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요거는 지금 뭐랑 같아요? 요거랑 같단 말이에요. 즉, 니은입니다. t가 바로 mg sin 세타예요. 그런데 이 sin 세타는 요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뭐보다 작아요? mg보다 작은 값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니은은 mg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입니다.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수직항력이죠. 자, 이 수직항력은 요거랑 같다 그랬죠?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죠. 그럼 mg 코사인 세타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디귿 수직항력은 바로 뭐예요? mg 코사인 세타란 얘기예요. mg 코사인 세타. 그럼 맞았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그림과 같이 회전운동 기구에 고정된 점 P와 Q가 같은 주기로 등속 원동한답니다. 같은 주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축이고요. 여기가 P점, 여기가 축이고요. 여기가 Q점이에요. 이렇게 돌아간대요. 같은 주기래요.
즉 t, p와 주기 t, q에서의 주기는 같답니다. 등속 원운동이래요. 등속 원운동이랍니다. 회전초로부터의 거리는 p가 q보다 작답니다. 즉 rp가 rq보다 작대요. PQ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각속도는 P와 Q가 같다 해놨죠? 자, 기억입니다.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봅시다. P점에서의 각속도는 T, P점에서의 주기 분의 2파이고 Q점에서의 각속도는 T, Q점에서의 주기 분의 2파이예요. 그런데 TP와 TQ가 같죠? 따라서 두 개가 같단 말이에요.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이요. 속력은 P가 Q보다 크다 했죠. 자, 니은이요. 원운동에서의 속력은요. V는 R 오메가 나오죠. 그렇죠? 따라서 V, P점에서의 속력은 RP 오메가 P고요. V, Q점에서의 속력은 RQ 오메가 Q 나와요. 그런데 오메가 P와 오메가 Q는 똑같죠. 그런데 R이 요 놈이 더 크죠. RQ가. 요 놈이 더 크단 말이에요. 따라서 VP보다는 VQ가 크단 말이에요. 속력은 P가 Q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디귿이요.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P가 Q보다 크다 했습니다. 구심가속도 봅시다. 구심가속도 A는요. R 오메가 제곱이었어요. 따라서 P점에서의 구심가속도는요. RP 오메가 P의 제곱. Q점에서의 구심가속도는요. RQ 오메가 Q의 제곱. 오메가는 똑같으니까 누가 커요? R 값이 요게 크니까 요 놈이 더 크죠. 따라서 P가 Q보다 큰 게 아니라 작습니다. 틀렸죠? 기억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XY 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의 X성분 Vx와 가속도의 Y성분 AY를 각각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물체는 0초일 때 정지해 있대요. X성분 Vx와 Y성분의 가속도, 그걸 나타낸 거랍니다. 자, 이게 시간이고요. 여기는 Vx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2, 여기가 4, 여기가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성분의 가속도예요. AY요. 그럼 X와 Y 있으니까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죠. XY 평면입니다. 가속도가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로.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간이고요. 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0초일 때 정지일 때요. 0초일 때 정지. 2초일 때 가속도 X성분의 크기는 1m/s이다. 자, X성분 가속도 보세요. 이거 기울기가 가속도죠. 자, 기억이요. 기울기 얼마 나와요? 기울기 2분의 2 하니까 1 m/s 했죠? 예, m/s 제곱 나옵니다. 자, 그럼 기억 맞았습니다. 4초일 때 속도의 Y성분의 크기는 8m/s이다 했습니다. 4초일 때. 자, Y성분이랍니다. 요거 보면 되죠? 그럼 Y성분의 크기 4초일 때, 그럼 나중 속도 V는 처음엔 정지한다고 그랬죠? 처음 정지. 그러면 0 더하기 가속도 얼마예요? 2 곱하기 4초.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8m/s 나옵니다. 맞았습니다. 디귿. 0초부터 4초까지 변이의 크기. 0초부터 4초까지 변이의 크기는 8루트5m랍니다. 변이의 크기. 자, 그거 어떻게 나와요? 이 면적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변이의 크기랑 했지 어느 축 방향의 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는요. X축과 Y축 방향을 해서 그 합한 게 변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X축 변이와 Y축 변이를 합한 요게 바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요게 바로 우리가 찾는 변이에요. 그렇죠? 그럼 X축 구해야 되고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이를 구해서 그거를 벡터적으로 합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먼저 X축 방향으로 움직인 거는 요거 하면 되죠. 면적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요 4초까지죠? 4초까지죠. 그러면 4 곱하기 4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8이죠. 그쵸? 그 다음에 y축 방향 sy는요. sy는 여기서 나와요. 처음에 정지래요. 가속도 등가속도 2고요. 그러면 s는 0 v0t니까 v0가 0 더하기 2분의 1 a는 얼마예요? 2 t는 4의 제곱. 이거 하면 16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8이고 이쪽이 16이에요. 대각선 얼마 나옵니까? 1대 2죠.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요거 s는 1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루트 16 하면은 256 나오죠. 256 더하기 64 하니까 루트 얼마 나옵니까? 320 나옵니다. 이거는 88에 64에다 5 곱하면 되죠. 그러면 8 루트 5 나옵니다.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정사각형 나우판 A가 평형을 유지하며 정지해 있고 A가 정지해 있고 정사각형이랍니다. 회전축이 지금 딱 무게중심하고 같은 일직선상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세타, 이게 A고요. 직사각형 나우판 B 한 지점 P에 연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여 B가 평형을 유지하며 정지해 있답니다. 자, B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긴 똑같이 세타인데 문제는요.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요. 축방향보다 왼쪽에 있죠. 그럼 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게중심이 왼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돌아가지 못하게끔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있어요. 여기 P점에서. 연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여 B가 평형을 유지하며 정지해 있답니다. 연직 방향이래요. 그럼 어느 쪽이에요?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야 되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세타는 45도이다. 자, 이게 정사각형이 중심이 되는 거 45도. 이 세타가 45도죠. 그러면 여기도 45도. 그 다음에 니은 P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연직 위 방향이다. P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는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야지만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직 위가 아니라 아래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P에 작용한 힘을 제거하면 요거를 딱 제거해요. 제거하면 B의 회전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죠?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높이 h인 지점에서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0로 던진 순간 물체 B를 수평면에서 연직 위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졌답니다. 자, 이거를 V0로 던졌어요. 높이 h인 곳에서. 요거는 h래요. 그 다음에 A, B는 각각 포물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전피에 동시에 도달하는데 A가 던져진 지점에서 P까지 A의 수평 이동 거리는 H랍니다. 자, A가 이렇게 날라온대요. 날라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P까지, 여기 P. 그럼 이 P점까지 거리는 H랍니다. 그 다음에 B를 여기서부터 던져 올린 거고요. V의 속력으로 B예요. 이게 이 A고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랬을 때 이 V는 얼마냐 하고 물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P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요. A가 이동해 간 시간과 B가 이동해 간 시간이 동일해야 되죠. 됐습니까? 자, V0로 했어요. 얘는 그런데 수평으로 V0로 갔어요. 얼마만큼 거리를 갔어요? H만큼 가죠? 그렇죠? 수평 방향은 등속이죠. 그러면 V0는 T분의 H란 말이에요. T 동안에 H만큼 거리를 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T가 지금 따라서 여기 T는 V0분의 H란 얘기예요. 이 시간 동안 간 거예요. A는. 그럼 이 시간 동안 B는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A는 내려와야 되고 B는 올라가야 되고 그게 만나서 만난 거리가 바로 합했을 때 H가 나와야 돼요. 즉 A가 낙하한 거리 요거랑 B가 상승한 거리 요거를 합했을 때가 H란 얘기예요. 따라서 A의 낙하거리 봅시다.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하죠. 따라서 S, A의 낙하거리는 2분의 1 GT 나와요. G, T제곱 나와요. T가 이거죠. 그러면 V0분의 H 요놈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제곱하면 2V0의 제곱분의 G, H 제곱이에요. 이게 A의 낙하거리예요. 자, B의 상승거리 봅시다. 중력과 속도 G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초속도 얼마로? V로. 따라서 SB는 V 곱하기 요거예요. T. 그렇죠? 그러면 V0분의 H 더하기 2분의 1인데 더하기가 아니라 중력과 반대 방향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해줘야 되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지금 플러스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G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T의 제곱 V0분의 H 요놈의 제곱이에요. 되셨어요? 자, 요거 하면은요 V0분의 VH 나오죠. 빼기 요거 하면은 2V0의 제곱분의 GH 제곱이에요. 그럼 SA와 SB를 합하면 그게 뭐예요? H예요. 따라서 SA 더하기 SB는 H란 말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하면 SA가 요거 2V0의 제곱분의 GH 제곱 더하기 SB가 이거. 그러면 V0분의 VH 빼기 2V0의 제곱분의 GH 제곱. 요게 얼마란 얘기예요? H란 얘기예요. 이건 없어지죠? HH 없어지죠? 따라서 V는 V0와 같다. 라는 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봅시다. 자, 7번 문제 봅시다. 7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X방향으로 운동하는 버스 안에 물체가 실에 매달려 있답니다. 버스가 운동하는 동안 실과 연직선이 이루는 각은 세타로 일정하대요. 자,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요거는 이렇게 연직선과 세타로 일정한 각도를 이루고 있대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본 거와 이게 A고요. 밖에 있는 사람 얘가 본 거 얘가 B예요. 운동 방향 이렇게 간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A의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 자, 얘가 볼 때예요. 얘가 볼 때는 이 손잡이가 같이 움직이니까는 얘가 가속도 운동하는 움직이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손잡이가 뒤쪽으로 뭔가 끌려온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관성력의 방향은 얘가 봤을 때는 뒤쪽으로 뭔가가 잡아당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억은 틀렸죠. 니은이요. B의 좌표계에서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 B의 좌표계에서 얘가 봤을 때 지금 요게 세타가 문제에서 세타로 일정하답니다. 일정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B의 좌표계에서 본 거예요. 얘가 봤을 때는 지금 요거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B의 좌표계에서는 요게 물체가 이렇게 가는데 뒤쪽으로 돼 있죠. 됐습니까? 그럼 요 상태에서 B가 봤을 때는 요 상태 기울인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른쪽으로 지금 등가속도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됐습니까? 그럼 요 상태로 쭉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니까 매달린 상태로 등가속도가 아니면 요 상태가 이제 세타가 변하잖아요. 변하니까 요 상태로 지금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등가속도 하니까 B의 입장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매달고 계속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짜 힘은 0이 아니라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알짜 힘은 0 아닙니다. 디귿이요. B 좌표계에서 버스의 가속도의 크기만 증가하면 실과 연직선이 이루는 각은 세타보다 커지죠. 자, 이쪽으로 가속도가 커져요? 그러면 얘는 더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B의 좌표계에서 봤을 때 따라서
디귿은 맞아서 2번 디귿만 맞았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이요. 그림과 같이 받침대 위에 놓인 길이가 4L, 질량이 2m인 막대가 수평으로 평형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자, 평형이랍니다. 평형은요, 돌림힘과 관련이 있죠?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길이가 4L짜리랍니다. 여기에 추가 놓여 있고요. 질량이 M짜리인데 거리가 L만큼 있답니다. 요게 L만큼이랍니다. 그리고 질량의 민추는 막대 왼쪽 끝에 L지점에 정지해 있고 막대의 왼쪽 끝, 오른쪽 끝은 각각 실 A, B로 수평면과 연결되어 있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막대 왼쪽 끝과 오른쪽은 실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얘가 45도 B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각도 안 나왔어요. A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심까지는 2L이래요. 자, 그럼 이 받침대는 딱 중앙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도 그럼 2L이잖아요. 전체가 4L이니까. 자, 이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B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루트 2 mg랍니다. B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게 루트 2 mg래요. 루트 2 mg. 그러면 봅시다. B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루트 2 mg이고 B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45도래요. 자, 요게 45도. 그러면 막대에 작용한 힘, 봅시다. 이게 지금 루트 2 mg.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이제 A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찾아봅시다. A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걸 찾으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요거 X축 성분, 요거를 fx라고 할게요. 이 힘에서도 X축 성분, Y축 성분이 있잖아요. 이 A가 잡아당기는 거에서도 X축 성분, Y축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루트 2 mg, 얘가 잡아당긴 게 루트 2 mg인데 요게 45도면 요거 루트 2 mg 코사인 45도가 바로 요거죠. X축 성분. 이게 fx인데 fx는요 루트 2 mg 코사인 45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니까 mg 나오죠. 즉 요게 mg란 얘기예요. 즉 이거 막대가 왼쪽과 오른쪽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른쪽에서 잡아당기는 x축 방향 성분과 왼쪽에서 잡아당기는 x축 방향 성분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fx는 지금 mg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x축 방향 성분의 힘이에요. 그럼 y축 방향 성분을 봅시다. 이거는 힘이니까 이쪽으로는 안 움직여요. 그런데 또 위에 y축 방향 성분으로도 안 움직이죠. 지금 정지해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럼 y축 방향도 힘이 평형이 돼야 되죠. 그럼 y축 방향은요. 얘가 잡아당기는 fy 있죠. 그렇죠? fy가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얘가 돌림힘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럼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돌림힘이 얼마예요? 이걸 fy라고 하면 이 힘을 fy에다가 거리 2l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얘가 아래쪽으로 누르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죠. 더하기 mg에다가 거리 얼마예요? 이게 l이니까 축으로부터 l 떨어졌습니다. mgl이에요. 그렇죠? 이걸 누가 버텨요? 얘 y축 방향 성분의 힘이 버티는 거예요. y축 방향 얼마예요? mg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왜 mg라고 했어요, 제가? 질량이 2m인 막대의 반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mg 길이는 얼마예요? 2l이죠. 돌림힘. 됐죠? 자, 그럼 이걸 계산해 봅시다. 이거 계산하면 넘어가니까 mgl 나와요. 따라서 fy축은 뭐 나와요? 2분의 1 mg 나와요. fy축은. 그런데 뭘 구하라 그랬어요?
A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요걸 구해야 되죠, 요거. 자, 그럼 보세요. X축은 mg 나왔어요. 그 다음에 Y축은요, 2분의 1 mg 나왔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요거, 실이 작용한 힘, 요거, 실이 작용한 힘. 요거 F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mg 요놈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g 요놈의 제곱. 이거 하면은 루트 4분의 5 mg의 제곱이니까 mg는 밖으로 빼고요. 그럼 이거 뭐가 나옵니까? 2분의 루트 5 mg 나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9번입니다. 9번 보세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에 0초부터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 F가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체의 질량은 2kg이고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 2kg짜리 물체입니다. 2kg짜리 물체의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작용시켰어요. 이거 처음에 정지였대요. 그리고 물체가 갖는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는 게 요 그림인데,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가속도고 시간 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3으로 돼 있고요. 0초부터 3초까지 F가 한 1, F가 물체의 한 1. 자, 1, W는 힘 곱하기 거리예요. 그렇죠? 힘 곱하기 거리예요. 힘은 뭐예요? MA죠. MA. 가속도 얼마예요? 2. 질량 2. 따라서 2 곱하기 2. 이게 MA F고요. 거기다가 거리를 곱해야 돼요. 거리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죠. 자,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에서 처음에 정지니까 이거는 0이에요. V0 0이니까.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2로 3초 동안 가요. 3의 제곱. 그럼 얼마 나옵니까? 9 나오죠. 곱하기 9예요. 그러면 4, 9, 36줄 나와요. 그래서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점전화 A, B가 각각 x = 0, x = 3D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x = 0과 x = 3D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여기가 0 위치고요. D 위치고요. 여기가 2D 위치고요. 그 다음에 3D 위치에 점전화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대요. 이게 A고 이게 B예요. 그 다음에 x = D에서 전기장은 0. 자, 여기에서 전기장은 0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 x = ED에서 전기장의 방향, 이는 플러스 X 방향이랍니다. 플러스 X 방향. 즉 전기장이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결정하죠? 단위 양전하를 놓았을 때, 단위 양전하가 뭐예요? 바로 플러스 1쿨롱짜리 양전하를 놓았을 때 이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을 바로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위 양전하를 놨을 때 이게 플러스 1쿨롱짜리를 놨을 때 이게 전기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작용한 힘과 이쪽에서 작용한 힘이 같다는 얘기고,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짜리를 놨을 때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오른쪽 B가 작용한 힘이 더 크다는 얘기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만약에 A와 B가 플러스 전하면, 플러스 전하라면 단위 양전하니까 A에서 이쪽으로 밀려나고 B에서 이렇게 밀려나니까 x = D에서 이게 가능해요. 그렇죠? 이게 가능해요. 전기장 X가 0인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AB가 플러스 전하라면 x = ED에서 E가 플러스 X 방향이 되느냐 봅시다. 자, 그럼 이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단위 양전하가 지금 x = D에서
갖기 위해서는요, 이게 거리가 먼데 이쪽에서 미는 힘과 이게 플러스라면요, AB가 B에서 미는 거 왼쪽 쪽 작용하고 A에서 미는 거 오른쪽으로 작용하죠. 그런데 두 개의 힘은 같아야 되니까 B는 거리가 멀고 힘은 같아야 되니까 B의 전하량이 A의 전하량보다는 크단 말이에요. 커야 된단 말이에요. 거리가 먼 상태에서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합력이 D에서 합력이 0이어야 되니까 이 조건인데, 그럼 이 조건을 가지고 여기다 두 번째에다 대입해 보면 x = 2d에서 요 놈이 전하량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요 놈이 왼쪽으로 미는 힘이 A의 전하량이 작으니까 A가 오른쪽으로 미는 힘보다 월등하게 커지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요, 왼쪽으로 작용하는 알짜 전기장의 방향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즉 플러스 x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x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모순입니다.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지금 틀렸습니다. 두 번째, A와 B가 마이너스 전하라면 x = D에서 전기장 0, 이거는 가능하죠. 왜요? 이게 더 큰 값이라면, 절대값이 더 큰 값이라면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거죠. 여기다 단위 양전하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럼 0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A와 B가 마이너스 전하라면 x = 2D에서 요 놈이 플러스 x가 되느냐 봐야죠. 요 놈이 더 커요, 지금 전하량이. 그럼 이 지점에서 단위 양전을 놓으면은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거가 A가 잡아당기는 것보다 더 크게 되니까, 거리가 이쪽은 멀고 이쪽은 가까워서 크게 되니까 알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가 가능하죠. 따라서 이게 가능해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A와 B는 음전하예요. 자, 음전하 주위에서는 뭐가 돼요? 전기장이 들어오는 방향이죠. 전기장이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A, B가 있는데 전부 전기장이 들어오는데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따라서 B로 들어오는 전기장의 세기가 더 커야 되죠.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러면 화살표의 개수가 B가 월등하게 많은 거 찾아보세요. 가장 적절한 거 찾아야 되니까. 4번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0번 가장 적절한 그림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점전하 A, B, C가 각각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는데 D만큼 떨어져 있대요. 여기에 A가 있고요. 이게 플러스예요. A는 X축상의 마이너스 D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D 지점에 C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P점이래요. 여기가 P. 1.59. 1.5에서의 전기장은 0이래요. 자, 1.5에서 전기장은 0이래요. 그 다음에 A는 양전하이고 C의 위치는 Y축상의 마이너스 D인 지점이고 전 P는 Y축상의 플러스 D인 지점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그럼 여기 전기장에서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1.5에다가 단위 양전하를 갖다 놨을 때 그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장의 합이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다 단위 양전하를 놨을 때 0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A에서는 플러스니까 밀려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B하고 C가 만약에 A와 다른 극이라면, 즉 B가 마이너스고 C가 플러스라고 해봅시다. A와 C는 플러스니까 이거를 밀어내죠. C에서 밀어내고 A에서 밀어내고, 그럼 합하면 이쪽 방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 방향 어딘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밀어내니까 이쪽 방향 어딘가가 되고, B는 마이너스면 끌어당기죠. 단위 양전하요. 그러면은 합벡터가 0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B가 마이너스고 C가 플러스라면, C가 플러스라면 밀어내죠. A가 밀어내죠. 그 다음에 얘가 당기죠. 그 다음에 B가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라면 잡아당기죠. 플러스니까 밀어내죠. 얘 밀어내죠. 그러면 앞벡터 0 안 나와요.
따라서 뭘 할 수가 있어요? A, B, C는 전부 같은 극이어야만 돼요. 모두 동일 극성이어야만 합벡터가 0이 나와요. 그런데 A가 플러스니까 B, C는 뭐란 얘기예요? 플러스란 얘기예요. 따라서 보기에서 기억 B는 양전 Y다. 맞았습니다. 니은 P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밀어내는 건 이쪽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랑 B와 A와 B가 합해진 전기장의 방향이 C가 가해준 전기장의 방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여야지만 여기에서 전기장이 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C에서는 플러스 Y 방향이니까 A와 B에서 합해진 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생겨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생기기 위해서는요, A와 B가 같은 크기여야만 되죠. 그렇죠? A와 B가 같은 전하량이어야 돼요. 즉 A의 전하량을 QA라고 하고 B의 전하량을 QB라고 하면 두 개는 같아야지만 합벡터가 아래쪽 방향이 돼서 CA에서 작용하는 전기장의 방향 위쪽과 상쇄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A와 B는 지금 같은 겁니다. 전하량이. 자, 그 다음에 P에서 전기장의 방향 그러면 플러스 Y냐. 자, A와 B가 전하량이 같다면 요거랑 요거에 의해서 서로 밀어내는 거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없어지고 나머지 뭐만 생겨요? 요거 플러스에 의해서 밀려나는 거 플러스 Y 방향 요것만 있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 자, 그럼 봅시다. A에 의해서 작용한 거 요거 이게 2A 요거 B에 의해서 작용한 거 요거 이게 2B 그렇죠? 두 개 합한 게 요거예요. 이거를 이 썸이라고 합시다. 합한 거. 즉, 이 썸 벡터는요, 이 A 벡터 더하기 이 B 벡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에서 루트 씌우면 요거가 나오죠. 따라서 이 S는요, 루트 2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해서 구하면 돼요. 그럼 2A와 2B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자, 2A는 K 이거 얼마예요? 여기에서 거리 얼마예요? 이거 D니까 루트 2D죠. 루트 2D의 제곱 A의 전하량 QA 그 다음에 여기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쿨롱 곱하기 플러스 1쿨롱 그 다음에 이 B는요 K 거리 마찬가지로 루트 2D죠. 루트 2D의 제곱 그 다음에 QB 곱하기 단위 양전하 1쿨롱 됐습니까? 자, 됐죠? 그런데 QA랑 QB랑 같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거 그냥 A라고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그게 바로 뭐예요? ES예요. 합이에요. 따라서 ES는 루트 씌우면 돼요. 루트 그 다음에 요 두 개 합하면 되죠. 제곱해서 합하면요 제곱하니까 K 2D 제곱분의 QA 더하기 요거의 제곱 더하기 K 2D 제곱분의 QA 요거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루트 2 곱하기 K 2D 제곱분의 QA 요거랑 같단 말이에요. 자, 이거 썸이 뭐랑 같으면 돼요? QA한 전기장의 세기와 같으면 되죠. 자, CA한 거. 이 C는 얼마 나와요? K, 거리 얼마예요? 거리 D죠. D 제곱분의 QC, 그 다음에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쿨롱. 자, 요거랑 같으면 된단 말이에요. 요거랑. 그러면 1.5에서 알자는 0이 나오죠. 그럼 갖다 놔보세요. K, D 제곱분의 QC 요거는 루트 2 K 2D 제곱분의 QA란 말이에요. 없어지죠? 그렇죠? 따라서 QA는 뭐가 나와요?
루트 2분의 2니까는 루트 2 QC가 나오네요. 따라서 A가 C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11번은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12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반지름 0.4인 원궤도를 따라 2m/s의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을 한답니다. 등속 원운동이래요. 반지름 0.4m고요. 이게 2m/s로 간대요. 물체가 1kg B래요. 그 다음에 연직 아래쪽에 물체 A가 매달려 있고요. A의 질량하고 물었습니다. A의 질량을 M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건 뭐가 나와요? 아래쪽으로 작용한 중력과 원심력, 구심력이 같으면 되죠? 그러면 M, 요거 M 곱하기 G, 요 놈이 뭐랑 같으면 돼요? 요거 원심력 얼마예요? 요거 계산하면은 mr분의 v제곱 나오죠. 그렇죠? mr분의 v제곱이에요. 그 구심력이 m니까는 1kg 곱하기 r이 얼마예요? 0.4분의 v제곱이니까 4 나와요. 중력가속도 얼마로 하랍니까? 10으로 하랍니다. 그러면 10m이 이거죠. 그럼 0.1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0.1분의 1 나와요. 됐습니까? 따라서 M은 얼마예요? M은 1kg 나와요. 그렇죠? 1kg 찾아보세요. 1번입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1번입니다. 자, 이번엔 13번입니다. 13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서 자동차 AB가 속력 EV로 기준선 P를 동시에 통과한 후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 기준선 Q를 동시에 통과한답니다. 자동차 AB가 두 개의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하는데 운동하는 방식이 다르죠. 이게 기준선 Q고 P인데 A는요 EV로 간답니다. 이게 A예요. 그러면서 직선운동을 해요. 등가속도 직선운동하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통과할 때가 V래요. 이 거리는 L이래요. 그런데 B는 이렇게 가지 않고 대각선으로 가요. 요게 B고요. 요게 이렇게 가서 B가 이렇게 통과한대요. 이렇게 간답니다. 이렇게 가요. 자, 이걸 V'라고 해볼게요. 여기 통과할 때는 EV래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래요. 자, 그럼 이게 똑바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똑바로 가요. 따라서 기울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요 기울기는. 자, 그런데 A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Y 방향, A는 플러스 Y 방향이고요. Q를 통과한 순간 A의 속력은 V고요. Q를 통과한 순간 B의 속도, B 속도의 Y성분. 자, 요겁니다. 요 Y성분, 요게 EV란 얘기예요. P와 Q 사이 거리는 L이고요. 자, 저게 EV예요. 그러면 이제 직관적인 거 한번 봅시다. 얘는요, A는 수직으로 움직이지만 B는 대각선으로 움직이죠. 이동거리는 요게, 변이는 요게 더 길지요. 그런데 동시에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요 V'이 적어도 2V보다는 빨라야 되죠. 더 먼 거리를 A와 동시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얘가 점점 빨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V'은 2V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직관적으로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에 간다는 얘기는 A가 이동한 시간 동안 B도 이만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봅시다. A의 시간 봅시다. A의 시간을 계산해 볼까요? A의 시간을 T라고 해봅시다. A가 이동한 시간. 그런데 얘가 등가속도 직선운동한대요.
등가속도 직선운동하면 거리 L을 시간 T만큼 갔을 때 평균 속도가 바로 이거란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T분의 L이 바로 V의 평균 속도란 얘기예요. A의 평균 속도. 그렇죠?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그럼 요거는요. 평균 어떻게 구해요? 둘로 나눠요. 뭐를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한 거. 나중 속도 V, 처음 속도 2V 더한 거를 둘로 나눠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2분의 3 V 나와요. 따라서 T는 뭐 나옵니까? T는 3V분의 2L 나와요. 이게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얘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얘도 등가속도 직선운동 한다는 얘기는 X축 방향도 등가속도, Y축 방향도 등가속도란 말이에요. 그럼 Y축 방향의 속도 성분 이거를 VY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VY하고 요거하고 비교해보세요. 얘는 이쪽으로 지금 간다는 얘기고요. VX는 이렇게 가서 거리 이만큼 간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그렇죠? 즉 X축 방향도 등가속도, Y축 방향도 등가속도예요. 그런데 Y축 방향으로 등가속도 했을 때는요. 요거하고 의 평균 속도가 바로 평균 속도로 L만큼 가면 되는 거죠. A와 조건이 똑같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봅시다. 평균 속도. 이거 B에서 Y축 방향의 평균 속도 보세요. V, Y 더하기 처음 속도, 나중 속도는 2V예요. 그렇죠? 2V라고 했습니다. 나누기 2 한 게 바로 뭐예요? 이게 평균 속도예요. V, B의 평균 속도. 이 평균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Y축 방향은 이 거리가 아닙니다. 요 거리예요. L.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게 뭐예요? 2분의 3V죠? 그러면 양쪽에서 2 없어지고 따라서 VY는 3V 빼기 2V 하니까 V 나와요. 자, 이게 V란 얘기예요. 그럼 이 V'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요 부분만 따로 그릴게요.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지금 V는 찾았어요. 대각선 방향으로 2V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2V라고. 그렇죠? 자, 그럼 요거는요. 요걸 각도를 세타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수직 방향이 Y축 방향이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V분의 V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2분의 1이에요. 자, 이게 직선적으로 갔으니까 여기도 세타는 얘기죠. 여기도 세타예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는, 자,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는요, V'분의 2V예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에요. 여기 이게 바로 2분의 1이란 얘기죠. 따라서 V'은 뭐가 나와요? 4V 나와요. 자, 그럼 조건 맞았죠? 요 조건. 나중 빠르기가 처음 빠르기보다는 빨라야 된다는 거. 4V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가속도 구하래요. 자, 그럼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나중 속도 4V는 처음 속도 얼마예요? 2V. 더하기 가속도 시간은 얼마예요? 시간 T. 요거죠? 3V분의 2L입니다. 자, 이거 넘어가면 2V 나오죠? 2V는 A 3V분의 2L이에요. 따라서 A는 뭐가 나와요? A는 L분의 3V 나옵니다. 3V 제곱 나옵니다. L분의 3V 제곱. 자, 찾아보세요.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그림은 별 P에서 나온 빛이 각각 점 A, B까지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별 P에서 나온 빛이 A, B까지 진행하는 경로랍니다.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가던 게 태양에서 꺾여서 이렇게 B에 도달해요. 여기가 B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P에서 나온 빛이 B까지 진행하는 동안 태양 주위의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운동하는 거 맞았습니다. 니은. P에서 나온 빛이 진행하는 경로가 휘어지는 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죠? 맞았습니다. 디귿. A에서 관측된 B의 위치와 A에서 관측된 B의 위치는 P의 위치는 여기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B에서 관측된 거는요, 마치 빛이 여기서 온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P의 위치는 서로 다르게 보이는 거 맞았죠.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위성 PQ가 동일한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각각의 타원 궤도를 따라 한 주기 동안 운동할 때 행성이 P와 Q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를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PQ의 중심까지 거리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심까지 거리가 서로 다르죠? 그건 왜 그래요? 타원 궤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초점으로 했을 때 근일점이 있을 거고 원일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을 때의 거리와 여기 있을 때 거리가 다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반지름이 서로 다른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P는 R부터 2R까지고 Q는요 3R부터 6R까지예요.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먼저 행성 질량을 라지엠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위성 P의 질량을 뭐라고 할까요? 위성 P의 질량을 MP라고 할게요. 그 다음 위성 Q의 질량을 MQ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하려고 하면 보기에서 F 갖고 하고 하라 그랬죠? 자, 그럼 봅시다. P 먼저 행성 P를 봅시다. P는 R일 때 36F0래요. 만유인력이. 즉 36F0는 거리가 R만큼 떨어졌을 때 G, R제곱, 행성질량, 위성질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Q에서는요. Q에서는 3R 떨어졌을 때 라지 F래요. 즉 라지 F는 3R이래요. G, 3R에 제곱하니까 9R 제곱, 라지 M, M, Q 이거 나와요. 그 다음에 6R일 때 4F0예요. 4F0라고 했어요. 6R일 때 6R 하면은 66에 36이죠. 36R 제곱일 때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고치죠? 이거 그 다음에 9R 제곱분의 라지 M, M, Q 해놓고 4분의 1 해주면 되죠. 이게 뭐예요? 요거죠. F. 요게 F예요. 따라서 4F0는 F 곱하기 4분의 1 나오니까 F는 16F0예요. 자, 그러면 기억 보기에서 12F0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니은요. Q의 속력은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Q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3R. 3R이면은 요거, 6R이면은 요거. 그렇죠? 3R일 때가 근일점이에요. 속도가 더 빨라야 되죠? 그래서 니은은 맞았고요. 공전주기는 Q가 P의 3루트 3배입니다. 자, 디귿입니다.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 3승에 비례한다. 그거 나오죠? 자, 주기의 제곱은 K 장반경 3승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T, P의 제곱은 K. P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R과 2R이죠. 두 개 더하면 어떻게 해요? 3R. 그거의 반지름이죠. 긴 반지름. 따라서 3R 나누기 2 하니까 3R 나누기 2. 이게 라지 R이란 말이에요. 장반경. 요거의 3승이에요. 다음 TQ는요. TQ의 제곱은 K.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3R일 때와 6R일 때가 있죠. 더하면 9R이죠. 9R이면은 그거의 반절. 요거의 3승이에요. 그렇죠? 자, 이건 어떻게 나와요? 3의 3승 K 그 다음에 2분의 3R 요거의 3승이에요. 2분의 3, 요게 뭐죠? 요게 TP예요. 3의 3승 TP의 제곱이에요. 그럼 따라서 TQ는요 3루트 3 그렇죠? TP예요. 문제에서 공전주기는 Q가 P의 3루트 3배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자, 16번에 그림과 같이 수평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며 V의 속력으로 던져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해서 최고점을 지나 P점을 통과하면 됩니다. 수평면에서 던져진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최고점에서 P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2배랍니다.
자, 16번이요. 던져요. 물체를 던지는데요. 얘가 V의 속도로 던져요. 그런데 60도래요. 던져서 얘가 쭉 올라갔다가 최고점 도달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왔을 때 이 지점이 지금 P랍니다. P점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 내려와요. 여기가 최고점이에요. 자, 그러면 최고점의 높이를 라지 h라고 해볼게요. 요거의 높이를 스몰 h라고 해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평면에서 던져진 순간 물체의 운동에너지 뭐죠? 2분의 1 mv제곱이죠. 2분의 1 여기다 씁시다. 2분의 1 mv의 제곱. 이거는 물체가 최고점, 여기서 P까지, 여기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요, 어떻게 되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mg 라지 h에서 mg 스몰 h 빼주면 되죠. 감소량은. 이 감소량의 2배랍니다. 따라서 2배 괄호 mg 라지 h 빼기 mg 스몰 h, 요거란 얘기예요. 2배가 같답니다. 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봅시다. 이게 바로 시작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죠. 그렇죠? 시작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고,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나와요? P점에서는요. 자, 그럼 여기에서 최고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봅시다. 자, 이거는 2분의 1 mv 제곱, 요거는 시작에서의 시작 역학적 에너지예요. 됐죠? 그 다음에 H점,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최고점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mg 라지 h예요. 운동 에너지는요, 수평 방향 성분의 속도가 있잖아요. 수직 방향은 없고. 따라서 이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뭐랑 똑같아요? 요거랑 같단 말이에요. 등속이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이니까. 그럼 요거 Vx, 요게 얼마예요? V 코사인 60이에요. V 코사인 60도. 코사인 60 2분의 1이죠. 따라서 2분의 1 V란 얘기예요. 요거는 2분의 1 V란 얘기예요. 따라서 최고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 2분의 1 V 요 놈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속도를 VP라고 해볼게요. VP.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P점.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mg 스몰 h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p의 제곱이에요. 됐습니까? 됐죠? 이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다 같은 거예요. 요게 다 같은 거예요. 요거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뭐부터 해볼까요? 뭐부터 해볼까요? 좀 편하게 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자, 요거랑 먼저 요거랑 같다고 나봅시다. 2분의 1 mv의 제곱, 이거는 mg 라지 h 더하기, 이거 하니까는 4분의 1 8분의 1 mv의 제곱이에요. 자, 넘어가면은 8분의 4에서 8분의 3 mv 제곱이 mg 라지 h가 돼요. 그렇죠? 자,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엔 또 뭘 해볼까요? 이거랑 같다고 놓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같은 거. 2분의 1 mv의 제곱은 2mg 라지 h 빼기 2mg 스몰 h예요. 자, mgh가 요거예요. 여기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2배 곱하기 8분의 3이니까 4분의 3 나오죠. 4분의 3 mv 제곱 빼기 2mg 스몰 h예요. 자, 이거 넘어가면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mv 제곱이 마이너스 2mg h예요. 플러스 되지요? m은 없어지죠? 따라서 GH는 뭐가 나와요? 8분의 1 V 제곱 나와요. GH는 8분의 1 V 제곱.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뭘 갖다가 나올까요? 이번엔 요거 해봅시다. 요거랑 뭐랑 같냐면 요거랑 같죠? 또 역학적 에너지니까. 그러면 mg 스몰 h 더하기 2분의 1 mv P점에서의 속력이 바로 뭐래요? 2분의 1 mv 제곱. GH가 바로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8분의 1 mv 제곱. GH 대신에 이거 넣은 겁니다. 더하기 2분의 1 mvp의 제곱이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자, 이거는 2분의 1 mvp의 제곱은 뭐랑 같아요? 8분의 1 넘어가니까 8분의 4에서 빼주니까 8분의 3 mv 제곱이에요. m 없어지고요. 이거 없어지고 4 나오죠. 따라서 vp 제곱이 4분의 3 v의 제곱. 그럼 vp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v. 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그림은 추가 이른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물에 공급되는 줄의 실험 장치 AB를 나타낸 것입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물에 공급된대요. 그럼 AB에서 가만히 놓은 추는 각각 H, EH만큼 낙하하여 정지한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B에서 사용한 추의 질량은 EM, M이고 AB에 사용한 물의 질량은 같고 AB의 물의 온도 변화는 각각 TA, TB래요. 자, 그럼 A일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감소해요? EMGH 감소하죠. 그렇죠? 이게 전부 뭘로 돼요? 줄.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물에 공급된답니다. 자,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전부 물에다가 공급된답니다. 그렇죠? B는요. 질량이 M짜리, G 높이 EH 하니까는 EMGH 이놈이 또 물에 공급이 되는 에너지래요. 두 개가 같죠? 같은 양의 에너지가 공급되면 A에서의 온도 TA랑 B에서의 온도 TB는 같아야 되죠. 같은 양의 에너지가 나오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A에서 추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A, EMGH 맞았습니다. 물이 얻은 열량은 A에서와 B에서가 같아야 되죠. 에너지가 같으니까. 따라서 에너지가 같으면 온도 같아야 되죠. 이것은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아서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18번입니다. 그림은 실에 매달려 점 O를 중심으로 왕복 운동을 하는 물체가 점 A를 지나 최고점 B에 도달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가 B고요. O, 그 다음에 여기가 A예요. 자, 물체의 질량은 M이고 왕복 운동을 한 다음 물체의 운동에너지 최대값은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은 이 제로랍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와요? 5점에서 나와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으로 나와버렸어요. 5에서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이 제로. 예, 맞았죠? 5에서 A까지 운동한 동안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 제로보다 작아야 되죠. 그렇죠? 최대가 이 제로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O와 B 높이 차는 mg분의 이 제로이냐. 자, 요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 mgh로 하면 되죠. 따라서 h는 mg분의 이 제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대시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높이가 루트 3h인 점 P에서 수평 방향과 30도의 각을 이루며 발사된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해서 최고점을 지나 수평면상의 점 Q에 도달한답니다. P에서 최고점까지 물체의 수평 이동 거리는 EH랍니다. 자, 여기서 30도의 각으로 던졌어요. 그래서 이게 최고점 도달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높이가 루트 3h라고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 최고점까지 거리, 요거는
수평거리는 2h라고 했어요. 여기가 Q점이고요. 여기가 P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최고점에서 P까지, Q까지 요 거리를 구하래요. 요 거리 x, 요거를 구하래요. 자, 그럼 이거 물체의 전진 속도를 v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vx 축성분은, 요거 vx 축성분은요, v 코사인 30도 나와요. 그럼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v. 그렇죠? vy 축성분은요, vy 축성분은 v 사인 30도 하니까 2분의 1 v 나와요. 최고점 도달 시간을 t라고 해볼게요. 그럼 t초 동안 얘는 vy 속력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얼마를요? 요 거리를 h'이라고 해볼게요. h'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거리를 올라가는데 얼마큼 올라갈까요? t초 동안에 h' 올라가요. 그럼 t분의 거리니까 속도가 나오는데 무슨 속도예요? 평균이죠. 평균이면 요거 vy라고 하고요. 나중 속도는 0 되죠. y축 방향으로. 그럼 vy 더하기 0 나누기 2예요. 그렇죠? vy가 근데 뭐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1 v 하니까 뭐가 나와요? 4분의 1 v. 따라서 4h'이 뭐란 얘기예요? v 곱하기 t란 얘기예요. v 곱하기 t. 그런데 x축 방향으로도 같은 시간 동안 2h 가죠. 2h는요, vx축 방향의 성분 속도 곱하기 시간이란 말이에요. vx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4. v 곱하기 t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죠? vt가 뭐예요? 4h'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4h'이에요. 그럼 없어지고 2 되죠. 이거 없어지죠. 그러면 뭐란 얘기예요? h는 루트 3h'. 따라서 h'은요 3분의 루트 3h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3분의 루트 3h 올라가요. 됐죠? 3분의 루트 3h 올라가요. 그럼 전체 높이는 얼마예요? 전체 높이는 루트 3h 더하기 3분의 루트 3h 하니까는 뭐가 나옵니까? 3분의 4 루트 3h. 전체 높이는 3분의 4 루트 3h예요. 됐죠? 그럼 얘가 t 동안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얼마를요? 올라간 시간을 이제 구해야죠. 얼마인가? 과연 시간이 얼마인가? 시간을 한번 해봅시다. 올라간 시간 얼마를요? 3분의 루트 3h를 처음 속도 얼마요? 요거죠. y축 2분의 1 v 2분의 1 v 곱하기 시간 t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 g t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vt가 뭐라 그랬어요? v 곱하기 t 4h'. 근데 h'은요? 요거죠. 그렇죠? vt가 이거니까 여기다 h' 집어넣으면 4 곱하기 3분의 루트 3 h 요게 vt예요. vt 대신에 넣을게요. 그러면 2분의 1 요거 집어넣으면 3분의 4 루트 3 h 빼기 2분의 1 gt 제곱이에요. 이거는 약분되고 2로 루트 3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고 약분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약분이 아니에요. 넘겨야 돼요. 다시 쓸게요. 3분의 루트 3 h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루트 3 h 빼기 2분의 1 gt 제곱이에요. 이거 넘겨요. 이거 넘기면 요거는 약분돼서 2가 되죠. 그러면 넘기면 3분의 루트 3h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2분의 1 gt 제곱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맞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전체 높이를 자유낙하하는 시간이죠. 그거랑 같죠? 전체 높이 자유낙하하는 시간.
그럼 전체 높이 얼마예요? 3분의 4 루트 3h를 자유낙하해요. 2분의 1 gt 그때의 시간은 다른 겁니다. gt 프라임의 제곱이에요. 근데 요게 뭐예요? 요게 요거예요. 따라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분의 1 gt의 제곱이 2분의 1 gt 프라임의 제곱이에요. 2분의 1은 없어지고요. g 없어지고요. 따라서 최고점에서 지면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t 프라임은요 2t예요. 여기서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의 2배가 될 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t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수평이 도단 걸 우리는 x를 구해야 되죠. 자, x는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 요거 2분의 루트 3 v 곱하기 t 프라임. 그러면 2분의 루트 3 v 곱하기 2t 없어지죠? 그러면 루트 3 vt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vt가 뭐예요? 요거라고 했어요. vt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3분의 4 루트 3h 하니까 뭐가 돼요? 4h가 나와요. 즉 x는 4h입니다. 2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입니다. 20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30도인 경사면과 수평면이 만나는 점 P의 정지에 있던 물체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면에서 경사면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30도래요.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정지 상태에 있었어요.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크기가 라지 F. 자, 라지 F인 힘을 받아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 후 Q에서부터 자, 여기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Q. 여기 Q에서부터 포물선 운동을 해서 점 R을 통과하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대요. 떨어지는데 여기가 R이에요. R을 통과하는데 R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 수평 방향과 이루는 각은 60도랍니다. 자, 운동 방향 이거죠? 이게 수평면과 이루는 각, 이건 60도랍니다.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물체의 수평 이동 거리는 여기가 P점이고요. P에서 Q까지는 2L이고 Q에서 여기 R까지는 L이랍니다.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은 스몰m이라고 했고요. 그랬을 때 이 F가 얼마냐 이겁니다. F를 물었어요. F는 얼마일까? 자, 그럼 봅시다. 이거는 에너지를 이용하면은 에너지 관련된 내용을 이용하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라지 F를 가해서 물체가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탈면에서 물체가 이동할 때요.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문제는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쪽 방향으로 지금 라지 F를 가했는데 물체는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오려고 해요. 그렇죠? 이 내려오려고 하는 힘이 어떻게 표현되죠? 여기가 세타면 F는 mg sin 세타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물체가 갖는 R자 힘 F, R자 힘은요 뭐예요? 라지 F 빼기 내려오려는 힘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 R자 힘 가지고 물체가 요 거리를 이동해요. 요 거리를 S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S는 어떻게 나오죠? 요게 2L이고 요게 30도예요. 그럼 뭐예요? S분의 2L이 바로 코사인 30도예요. 코사인 30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에요. 따라서 S는 3분의 4 루트 3 나와요. S는 3분의 4 루트 3. 됐습니까? 루트 3분의 4L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3분의 4 루트 3L이에요. 즉 R자 힘 요걸 가지고 거리 이만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이 전체 에너지예요. 여기 됐죠? 따라서 1은 Q점에서의 Q점까지 가는데 1은요. 해준 1은 F R자 힘 곱하기 S예요. 근데 R자 힘이 바로 요거죠. 그럼 라지 F 빼기 F는 뭐예요? 스몰 F는 mg sin 세타인데 mg sin 30도 곱하기 S가 3분의 4 루트 3L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게 접선 방향에서 이제 날아가는데 그때 속도를 V라고 해볼게요. 날아가는 속도, 처음 속도를 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 순간의 운동 에너지, 요거는 요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즉,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요게 x, vx 성분. 그 다음에 이거는 vy 성분이요. 요게 30도면 요거 30도죠. 따라서 vx 성분은요, v 코사인 30도예요. v 코사인 30 하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v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vy 성분은요, v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v예요. x축 방향으로는 등속이죠. x축 방향은 등속이니까 요거 x축 방향 여기서도 이거는요, vx r점에서의 속도는 2분의 루트 3 v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 y점은요, 요거는 얼마 나올까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걸로 구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요거 탄젠트 60 하면 되죠. 탄젠트 60도는 vxr분의 vy축 방향 r점. 요거 해주면 되죠. 근데 vxr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v. 그 다음에 vyr이에요. 탄젠트 60은 얼마고요? 탄젠트 60은 루트 3. 됐죠? 따라서 vyr은 얼마 나옵니까? 2분의 3 v 나와요. 2분의 3 v예요. 자, 그럼 이제 y축 방향의 변화를 봅시다. y축 방향. 아래쪽으로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쪽의 중력 가속도. 근데 얘는 처음에는 y축 방향 위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터닝 포인트 만나서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오죠.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중 속도는 요거예요. vy 프라임 요거. 나중 속도 vy r점에서는 처음 속도가 요거죠. vy 빼기 gt란 말이에요. 되었어요? 자, 그럼 여기다 넣어봅시다. 요거는요, 아래쪽 방향,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할게요. 이걸 플러스로 할게요. 그럼 아래쪽 방향은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v는 위쪽 방향은 뭐였어요? vy는 어딨죠? 요겁니다. 플러스예요. 2분의 1 v 빼기 gt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gt는 2v 나와요. gt는 2v. 그럼 여기서 t는 뭐란 얘기예요? g분의 2v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x축 방향 봅시다. x축 방향으로는 시간 이것 동안에 얼마를 가요? l을 가요. l. 따라서 l은 x축 방향 속도 얼마예요? vx니까 2분의 루트 3v예요. 2분의 루트 3v로 시간 t초 동안 간 게 l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t가 뭐예요? 요거죠? 요걸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2분의 루트 3v 곱하기 g분의 2v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g분의 루트 3v 제곱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럼 L 값이 이거예요. L 값이 이거면은 g가 표현이 되죠. g를 표현하지 말고 그냥 L 값을 집어넣읍시다. 요 L 값을요,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W는 F 빼기 mg 사인 세탄 사인 30도인데 mg 사인 32분의 1이죠? 2분의 1 mg에다가 3분의 4 루트 3 곱하기 l인데 l 대신에 이거 집어넣는 거예요. g분의 루트 3 v제곱. 이게 뭐란 얘기예요?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됐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루트 3 이거 하면 3 되고 요거랑 약분되죠. 그럼 4 남죠. 4
4 남습니다. 4. 그러면 G는, V제곱은 또 약분되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F 빼기 2분의 1 mg에다가 4 남아요. 4는 2분의 1 m이에요. 그렇죠? 여기 G가 남았어요. G분의. 그럼 G 이쪽으로 넘겨요. 그럼 넘기면은 이 G는 여기에 붙죠. 자, 그러면 F 빼기 2분의 1 mg가 바로 뭐예요? 4가 넘어가면 8분의 1 mg란 얘기고, 따라서 F는 얼마 나옵니까?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니까 8분의 5. 8분의 5 mg란 얘기예요. F는. 자, 찾아보세요.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 2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